정책 브레인이 최강 시사에 떴다. 여의도 정책맨. 네, 매주 화요일 여당 최고의 정책 브레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 모시고 전국의 뜨거운 현안과 정책에 대한 여당 고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책맨,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경련의 최강시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무료인 콩 어플에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H 투기 사건 합수단 수사가 본격화됐고, 그렇지만 민심은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노라 그럴까요? 그다음에 불공정에 대한 것이 지금 다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이 권력이 있고 또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직위를 활용해서, 또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직위를 활용한 거죠. 그런 활용해서 부당하게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이익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되면서, 그것이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는 그동안 그랬을 거다,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확인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도 하시고 좀 분노도 하고 그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 투기가 있고 합법 투기가 저는 저 두 가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 투기라는 건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한 투기라고 생각을 하고, 합법 투기라는 건 일반적인 투기죠. 예. 일반적인 투기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아니었다면, 그걸 법적으로 증명을 못 한다면 이 사람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답답함에 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법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진작 좀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됐었으면 이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예.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법 이전에 기관의 내부 윤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과 관련된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LH공사가 예. 그 직원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거로 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라는 게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적절치 않은 거죠. 예. 근데 그런 행태들이 반복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좀 분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제 너무 분노를 하니까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또는 지금 앞으로 이제 광명 시흥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그냥 철회해라, 철회하는 게 낫겠다, 이런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마 국민들께서 가장 3기 신도시 철회 의견이 높은 이유는 이미 부당하게 투기를 했던 예를 들면 정치인이나 또는 LH공사 직원이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이 그로 인해서 이익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반영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밝혀내서 예를 들면 정치인이나 공직자나 또는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3기 신도시 개발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대책을 마련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 공급을 중단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 공급은 해야 될 거겠죠. 예. 그렇다면 남는 방법은 이런 공공주도 방식이 아니라 그런 과거에 우리가 했던 민간주도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중단하자라고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걸 막 부추기고 있는데, 그러면 해법을 내놔야 됩니다. 어떻게 예. 할 거냐. 그러면 공급을 하지 말 건지, 그럼 다시 민간 분양으로 하자는 얘기인지, 민간 분양으로 했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또 다른 부동산 광품, 아마 이거보다 더한 부동산 광품이 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들이
누가 이익을 가져가든 부동산의 그 상당 이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뭐 투기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 공공개발 형식으로 전환을 한 건데 공공개발 형식이 아닌 다시 민간 주도로 가자 이건 소위 그 지금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기 본 게 아니라 다시 원래 더 나쁜 형태로 돌아가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공개발 방식에 이번에 공공개발 방식에도 민간 분양이 포함되어 있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공주도 개발입니다. 공공주도 개발은 네. 전부 다 공공주택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공이 개발을 그러니까 그 민간 분양 방식 과거의 민간 분양 방식이 아니라 네. 공공이 주도하고 그 민간 건설회사는 건설회사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중심은 LH공사가 그 시행사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LH공사가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뭐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민간 분양주택에 땅을 조성한 다음에 그거를 뭐 지금 말씀드린 한 세 파트 정도에 각각 나눠줬거든요. 지금 이번에는 전부 다 공공분양입니다. 전부 공공분양이군요. 예. 일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분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개발은 실제로 건설공사는 민간 건설에서 하겠지만 분양 방식에서는 공공분양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격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가 있겠네요. 과거하고는 달리. 예, 과거보다 그러니까 민간 분양 방식보다는 그 부동산 가격 폭등을 조금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여론은 너무 여기에 분노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그냥 다 하지 말아라. 예.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버렸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조금 더 분석을 하고 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중요한 거는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거는 값싸고 질 좋은 그 주택을 분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급하라는 걸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 투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해라 이런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특히 공공 부분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인이나 또는 그 공무원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한 투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뭐 불법이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투기를 해서 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본색원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정리가 돼서 저 공공주도로 좀 더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주택을 분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시 민간 분양 방식으로 돌아가면 지금의 우리가 반복해왔던 그 주택을 공급하지만 가격이 낮아지는 것보다는 더 폭증하고 또 다른 투기분만 일으키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양가적이지 않을까요? 그냥 공공주택도 분양해라. 공공주택을 분양해라. 그래서 낮은 가격에 분양하라는 어떤 가치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주장 이면에 또 이제까지 그 모든 세대가 사실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래서 그거는 사실 근데 민간 분양 방식밖에 없었고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닌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런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 그래서 공공 분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러한 수요를 받아들인 건데요. 안 그랬으면은 공공 임대주택을 100% 공급을 했겠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건 사실 나의 재산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거주 공간일 뿐이지.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미래 세대가 주택에 대한 소유욕이 있고 일종의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이 부동산 또는 이 토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공분양 방식을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민간 분양 방식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도리어 그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유리한 방식이죠. 관련해서 이제 야당의 공세가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이게 이제 농업인이 아닌데 농업인인 것처럼 영농계획서를 작성을 했으니 LH 투기했던 직원들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건 정말 그 야당이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이 사절을 아방공이라고 했죠. 아방공이라고 예. 비판했다가 나중에 뭐 사실이 아니다고 일부 철회는 했지만 그 비판할 때에는 일부 보수 언론까지 편승해서 그대로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다 받아가지고 쓰면서 확인도 안 하고요. 예. 물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썼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 언론이 거의 모든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가 예. 아방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이 양산 사저와 지금 신도시의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거를 등치시키는 건 전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사저는 그게 지금 일부러 무슨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경호동도 들어서고 대통령의 사저에는 필요하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거든요. 예. 대략 지금 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그냥 우리가 평 면적으로 하면 한 1,100평쯤 됩니다. 예. 1,100평 중에 한 절반 정도, 한 550평인가 정도가 농지로 돼 있는데 원래 대통령께서는 지금의 본인이 사시고 계셨던 주택으로 거주를 하시고 싶으셨어요. 이주를. 근데 예. 그게 경호동이나 필요한 주차장 등을 확보하기에 부지가 너무 작아서 양산 쪽에 별도의 지금 부지를 구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농촌 지역의 특성상 대지만 갖고, 그러니까 주택 토지 면적만 갖고는 충분한 면적이 1,100평에 달하는 면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인근의 농지가 불가피하게 편입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무슨 투기 목적으로 일부러 편법을 써서 뭐 농지를 더 대량으로 구매한 게 아니라 적절한 대지를 구입했는데 예. 거기에 다른 시설을 넣다 보니 불가피하게 인근에 붙어 있는 농지가 일부 편입돼서 예. 그렇게 1,100평의 사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부당하게 농지를 구입해서 뭐 투기의 목적으로 했다. 예. 나중에 투기 이익을 실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전혀 잘못된 얘기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면 나중에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경호동이나 뭐 이런 게 한 550평이라 그랬는데 예. 그 땅은 누구 소유가 되는 겁니까? 국가가 아마 매입한 국고를 매입한 거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일부의 매입은 지난번에 한번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문제가 됐었죠. 예. 그때는 교묘한 꼼수가 국가가 매입을 해놓고 더 저가로 개인이 이명박 씨 아들이 예. 그걸 구입을 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냥 국가의 땅으로 돼 있으면 그거는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국가의 땅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는 국가 매입이 되는 거고, 일부는 만약에 대통령의 개인 돈으로 구입한 게 있다면 대통령 구입한 돈이 될 거고요. 대통령 구입한 땅이면 그렇게 예.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분이 나눠져 있는 거죠. 지분이 나눠져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100평이 뭐 상속이나 그대로 어떤 이익이 돼서 누군가에게 건네질 수는 없다. 이렇게 예를 들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 이명박 대통령처럼 꼼수를 썼으면 거기를 전부 다 지금 농지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농지를 일반 주택 용지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리고 계획을 취소하고 그 땅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한테 넘기면 이거야말로 진짜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꼼수죠. 바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오해가 있는 게 뭐 예. 농사 경험 11년 뭐 썼기 때문에 허위다 그러는데 예. 그래서 영농 관련된 뭐 증빙서를 다 내라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그러잖아요. 내라고 그러니까 낸 건데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농지 구입할 때 그걸 내는 건데 그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그렇죠. 농업경영계획서 써서 계획서를 내면요.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농사를 과거에 지었거나 지금 짓고 있는 게 농지를 구입하는데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형식적인 조건이다. 형식적인 조건이고 그냥 실제로 대통령께서 일부 자기 양산에 매곡동에 있는 사저에서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었고 일부요. 그게 뭐 판매 목적은 아니지만 되게 이제 자기 주말 농장 같은 그런 자기 수급해서 농사를 꽤 오랫동안 지어오셨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농사 경험으로 쓴 겁니다. 근데 그걸 갖고 마치 이 11년 이렇게 허위로 해서 그 계획이 농지를 구입하는데 결정적인
그게 없었으면 농지를 못 구입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단 말이죠. 점수롭고 민망하다라고 야당의 공세에 관해서 비판을 했는데 대통령이 야당 공세에 이렇게 직접 SNS에 글을 올린 거를 거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도 문 대통령님 지금까지 해왔던 예. 스타일이나 또는 사람을 대하는 그 어떤 태도 이런 것을 봤을 때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실지는 않을 것으로 봤는데 이 정도는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이 좀 작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이 노무현 대통령 그 사저에 대한 부당한 공세, 그 아방궁 본인이 그때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느꼈던 어떤 그 왜곡된, 그 잘못된 야권의 공세와 그걸 그냥 아무 비판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확인 절차도 없이 쓰는 일부 언론의 태도에 대한 분노, 그것이 약간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예. 이 문제는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하고 싶지 않고 그 야권도 이 문제를 갖고 자꾸 하는 거는 정말 치졸합니다. 예. 주호영 대표 그 부동산 이익을 얻은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를 자꾸 이렇게 문제 삼으면 도리어 주호영 대표 자기 부동산 이익 얻은 것만 드러나죠. 반포? 네. 예. 자기들이 2016년에 법 바꿔가지고 부동산 3법 바꿔가지고 부동산 투기 열풍 불기해서 대규모로 거기서 이득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게 부끄러운 일이죠. 예. 입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해상충법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상충 찾아보니까 2003년에 참여연대에서도 이미 토론을 했을 정도로 정말 오래된 문제군요. 근데 이게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됐고 관련돼서 LH 사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입법 사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5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장 그중에 대표적인 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공직자 또는 사실상 김영란법에 관련된 사람이 다 연루될 수 있는 그 광범위하게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공직자 그다음에 김영란법이면 이제 기자도 들어가나요? 일부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꽤 나오겠는데. 예. 그래서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김영란법의 어떤 대상자를 전부 다 포괄하는 형태로 광범위하게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저항이 많습니다. 너무 그 대상자 넓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이번에는 좀 제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인데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지금 사실 주식이나 이런 거는 잘 신고를 하는데 부동산 관련 게 의외로 허술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산 등록이나 그 의무화하는 거죠. 그 신고를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법을 제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부동산의 불공정 행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부 기획 부동산을 통해서 그 가짜 그 허위 그 집값 신고하는 거죠. 거래가를 신고했다가 처리하면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그 불공정 행위라든지 또는 또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공공주택법 개정안은 이제 미공개 주요 정보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대상을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LH법,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 개정안인데 이것은 이제 부동산 취득에서 이미 해당 직원들을 좀 제한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거나 사전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그 LH 직원들뿐만 아니고 공직자들 전체와 일간 친척도 다 토지거래 신고제를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거기 다 들어가 있죠. 아, 그래요? 예. 거기에는 이제 공직자윤리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관련된 걸 다 사전 신고하고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포함되고요. 다만 이제 토지주택공사는 훨씬 더 엄격하게 기준을 좀 높인 거죠. 이게 지금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일사천리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언제?
뭐 야당이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되긴 하겠지만 예.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3월 가능하면 3월 말 아니면은 뭐 그 4월 국회라도 열어서 예. 그 반드시 입법은 처리하는 건데 일단 기본 계획은 3월 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3월 안으로 본회의 통과시키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예. 예. 그리고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서 나머지 이사도 소위 그 주택 공급 대책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아까 예.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이 부동산 불법 투기한 것을 발본세권에서 그 처벌해야만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없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만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 이 법이 시급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LH 사태와 관련해서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해야 된다. 그 분야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고 그러나 이제 정부 여당 입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분리됐기 때문에 뭐 그 협력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자 뭐 이 정도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검사들이 그래도 계속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현재 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못 하게 돼 있죠. 예. 네, 그걸 다시 검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법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검사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미 합동수사본부에 지금 770명이 와 있는데 예. 여기에는 그 금융위에서도 와 있고요. 금융거래 때문에요. 예. 그다음에 국세청도 와서 그 과세 자료 분석하고 있고 검사도 여기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수사를 협력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지난 1기, 2기 신도시 때도 그 각각 한 700명,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속되고 조사받았는데요. 예. 이 수사도 그 당시 대부분 다 경찰이 한 겁니다. 1차 수사를. 그러니까 마치 경찰은 못하고 예. 검사가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토 세력이다. 예, 그리고 일부 이제 그걸 좀 왜곡하는 건데요. 예.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한 다음에 잘 못하면 부족한 면이 있다면 검찰에서 그걸 보완 수사를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 이번 기회에 경찰의 수사 실력을 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경찰이 못할 거다라는 전제를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게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경찰이 권력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를 경찰이 못할 검찰이 하면 더 잘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확인되지 않은 그런 그 일종의 뭐랄까요 이 허상을 자꾸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객관적인 수사를 갖고 수사 결과를 갖고 경찰을 평가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의도 정책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